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몰아치던 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했다. 강둑은 넘실거렸고 강변 마을의 낮은 집들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혼비백산한 주민들은 허둥지둥 몸만 겨우 피하는 상황이었다. 어린 소라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9살 소녀의 작은 가슴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간신히 높은 지대로 대피하고 있었다. 물은 이미 허리까지 차올랐고 거센 물살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소라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소라의 부모님은 3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소라는 마음의 문을 닫았고 할머니는 그런 손녀를 묵묵히 보살펴왔다. 할머니는 강인한 분이셨지만 거센 물살 앞에서 그녀의 늙은 몸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였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소라는 발걸음을 멈췄다. 할머니는 소라를 재촉했지만 소라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에 잠긴 한 허름한 집. 그 집은 마을의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이미 지붕만 겨우 물 위로 드러나 있었다. 그 집은 평소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분명 생명체의 절규였다. 할머니, 저기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소라의 시선을 따라 집을 바라보았다. 저긴 위험해. 소라야, 빨리 가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소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안에는 고통과 함께 살려달라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어른들도 그 울음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들은 물에 잠긴 집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저기 개가 갇혀 있는 것 같아. 어휴, 불쌍해서 어쩌나. 저기까지 어떻게. 가. 물살이 너무 세서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해. 벌써 물이 지붕까지 차올랐으니 이미 늦었을 거야.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 누구도 거센 물살을 헤치고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소라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3년 전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의 무력감을 다시 느꼈다. 그때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저 생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부모님을 잃은 후 소라는 작은 생명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곤 했다. 소라는 할머니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물에 잠긴 집을 향해 달려갔다. 소라야, 안 돼.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소라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소라는 것엔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갑고 탁한 물이 소라의 온몸을 감쌌다. 물살은 생각보다 더 거셌고 소라의 작은 몸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집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오직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향했다. 나는 널 구할 거야.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물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간신히 집에 도착하자 소라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 안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물은 천장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발버둥 치는 개의 형체가 보였다. 녀석은 이미 거의 의식을 잃은 듯 보였지만 필사적으로 물 위로 머리를 내밀려 애쓰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는 생명력이 느껴졌다. 소라는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나무 판자가 들어왔다. 소라는 나무 판자를 집어 들고 온 힘을 다해 창문을 부수려 애썼다. 쾅,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졌다. 소라는 망설임 없이 깨진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그녀의 팔을 스쳤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틈도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소라는 개의 쇠사슬을 풀기 위해 물속으로 잠수했다. 차갑고 탁한 물속에서 시야는 흐릿했지만 소라는 개의 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더듬어 찾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쇠사슬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녀석의 목을 꽉 조이고 있었다. 소라는 온 힘을 다해 쇠사슬을 끊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소라의 배는 터질 듯 아팠다. 그녀는 간신히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녀석의 눈빛이 소라를 향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나는 이제 틀렸어. 너라도 살아야 해 라고 말하려는 듯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소라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빠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소라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단다. 소라는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다. 그녀는 쇠사슬에 묶인 곳을 다시 살펴보았다. 쇠사슬은 낡은 기둥에 묶여 있었다. 소라는 기둥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흔들었다. 으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기둥이 부러졌다. 쇠사슬이 풀리고 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소라는 개를 부둥켜 안고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녀석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소라는 녀석을 품에 안고 간신히 집 밖으로 나왔다. 거센 물살은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녀석을 살려야 했다. 그녀의 품에 안긴 녀석의 차가운 몸에서 희미하게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강 건너편 높은 지대에서 소라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녀의 용감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할머니는 소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소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녀석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녀석은 이미 숨을 멈춘 듯 보였다. 소라는 녀석의 몸을 감싸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제발 살아줘. 그녀의 눈물이 녀석의 몸 위로 떨어졌다. 그때 녀석의 심장이 미약하게 뛰기 시작했다. 녀석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소라는 녀석의 숨소리를 듣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녀석을 살렸다. 그녀의 작은 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녀석의 눈빛은 소라를 향해 있었다. 그 속에는 감사와 함께 알 수 없는 인연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처럼 얽힌 인연의 시작이었다. 비가 그친 새벽. 하늘은 점차 맑아지고 있었지만 강변 마을은 여전히 침수의 상흔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소라는 병원에 입원한 지킴이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수의사의 응급처치 덕분에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다. 몸 곳곳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오래된 흉터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수의사는 지킴이의 상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녀석, 보통 개가 아니네요. 훈련받은 흔적이 역력하고 이런 상처들은 아마도 학대받은 흔적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은 소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소라는 지킴이의 옆에 앉아 녀석의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녀석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소라의 손길에는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소라는 지킴이에게서 알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3년 전
부모님을 잃은 후 소라는 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만의 작은 세상에 갇혀 지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지킴이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소라야, 녀석을 언제까지 돌볼 거니 녀석의 주인도 나타나지 않는데. 할머니는 소라의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소라가 지킴이에게 너무 깊이 정을 줄까봐 걱정하는 듯 했다. 소라가 또다시 이별의 아픔을 겪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라는 할머니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 이 녀석 제가 구했어요. 제가 지켜줄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할머니는 소라의 굳건한 눈빛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소라가 부모님을 잃은 후 이토록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소라는 지킴이를 매일 돌보았다. 그녀는 녀석의 상처를 소독하고 녀석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던 지킴이는 점차 소에게 마음을 열었다. 녀석은 소라가 다가오면 꼬리를 흔들었고 그녀의 손길에 머리를 비볐다. 지킴이는 소라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지킴이가 회복되는 동안 소라는 녀석의 몸에 난 흉터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특히 왼쪽 뒷다리에는 깊고 오래된 흉터가 길게 나 있었는데 마치 칼로 베인 듯한 상처였다. 소라는 그 흉터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녀석의 흉터는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소라는 지킴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다가 녀석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인식표를 발견했다. 인식표는 녹슬고 닳아 있었지만 희미하게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소라는 인식표를 보고 놀랐다. 녀석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분명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속해 있었던 개였다. 소라는 할머니에게 인식표를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인식표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런 인식표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소라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특히 소라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고 어떤 비밀스러운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지킴이의 인식표가 소라의 부모님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밤 소라는 부모님의 유품을 담아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아빠의 경찰 제복이 들어있었다. 소라는 사진첩을 펼쳐들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한 사진 속에서 소라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아빠의 옆에 늠름한 모습의 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개는 지킴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니, 지킴이와 같은 개였다. 아빠가 훈련복을 입고 개와 함께 훈련하는 모습도 있었다. 소라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지킴이는 아빠의 개였던 것이다. 아빠가 죽은 후 지킴이는 어디로 갔던 것일까? 왜 녀석은 이토록 끔찍한 상처를 입고 물에 잠긴 집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 소라의 뇌리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킴이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때 지킴이가 소라의 옆으로 다가와 사진을 향해 킁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녀석은 아빠의 사진을 보고 반응하는 듯했다. 소라는 지킴이를 꼭 끌어안았다. 지킴이는 그녀에게 아빠의 마지막 흔적이자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줄 열쇠였다. 할머니는 소라의 옆에 앉아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 개, 맞구나. 이 녀석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소라의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이 개와 함께 어떤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빠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다. 할머니는 솔에게 말했다. 소라야, 네 아빠는 아주 용감한 경찰관이셨단다. 그는 어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셨어. 아마도 이 개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소라가 아빠의 길을 따라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소라는 지킴이의 목에 걸린 인식표를 다시 살펴보았다. 인식표에는 희미하게 K9 특수 훈련견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소라는 인터넷을 통해 K9 특수 훈련견에 대해 검색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K9 특수 훈련견은 경찰이나 군대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개들이었다. 그들은 마약 탐지, 폭발물 탐지, 인명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그들은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소라는 지킴이가 아빠와 함께 어떤 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아빠가 죽고 지킴이도 학대받고 버려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복수심과 함께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솟아났다. 할머니는 솔에게 말했다. 소라야, 나 아빠는 마지막까지 이 녀석을 지키려 하셨을 거야. 녀석에게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 녀석은 살아있는 증거야. 할머니의 말은 솔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지킴이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빠의 마지막 흔적이자 진실을 밝혀줄 열쇠였다. 소라는 지킴이를 품에 안고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킴이의 눈빛은 소라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묘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녀석은 솔에게 아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처럼 얽힌 인연이었고 잊혀진 과거의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지킴이가 아빠의 개였다는 사실은 솔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을 안겨주었다. 녀석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아빠의 마지막 흔적이자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줄 열쇠였다. 소라는 지킴이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소라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아빠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할머니는 소라의 옆에 앉아 지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손녀가 아빠의 뒤를 이어 위험한 진실을 파헤치려 할까봐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소라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소라는 아빠의 사진과 지킴이의 인식표, 그리고 녀석의 몸에 난 흉터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강덕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덕수가 있어요. 아빠를 죽이고 지킴이를 학대하고. 소라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렸다. 저희는 강덕수를 잡아야 해요. 아빠의 억울함을 풀고 지킴이의 고통을 갚아주어야 해요. 할머니는 소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강덕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야. 그에게 맞서려면 아주 신중해야 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소라가 강덕수를 잡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지킴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소라의 집은 지킴이의 존재로 인해 활기가 넘쳤다. 녀석은 소라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소라는 지킴이를 통해 세상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밝은 미소를 되찾아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강덕수를 향한 맹렬한 복수심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소라의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남자는 스스로를 박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강덕수의 비서라고 말했다. 그는 지킴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박 실장의 등장에 불안한 듯 소라를 품에 안았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 개는 우리 가족입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 실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님, 이 개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당신들이 이 개를 데리고 있으면 곤란해집니다. 좋게 말할 때 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박 실장은 말을 흐렸지만 그의 눈빛은 섬뜩했다. 그의 눈빛은 은지의 집을 맴돌며 위협적인 기운을 내뿜었다. 지킴이는 박 실장의 존재를 느끼자마자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박 실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다. 박 실장은 지킴이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지킴이는 박 실장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박 실장은 지킴이를 떼어내려 애썼지만 녀석은 끈질기게 매달렸다. 이 망할 개가 박 실장은 평화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소라는 평화가 다칠까봐 두려워 박 실장에게 달려들었다. 그만해요. 때리지 마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행동은 단호했다. 박 실장은 소라의 필사적인 저항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그때 동네 주민들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은지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박 실장의 위협적인 행동과 지킴이의 공격적인 태도를 보고 수군거렸다. 박 실장은 사람들의 시선에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박 실장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지킴이를 놓아주었다. 지킴이는 소라의 품으로 달려와 숨을 헐떡였다. 박 실장은 은지와 엄마를 노려보더니 씩씩거리며 사라졌다. 두고 보자.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 개는 반드시 되찾아갈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은지의 집 주위를 맴도는 불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박 실장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소라와 지킴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소라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저 남자가 다시는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할머니는 지킴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녀석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소라 아빠의 유품을 다시 살펴보았다. 아빠의 경찰 제복과 낡은 수첩. 수첩에는 아빠가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약 밀매,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거대 기업과의 연루. 수첩 마지막 장에는 강덕수라는 이름과 함께 K9 특수훈련견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소라 아빠는 지킴이와 함께 강덕수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수첩에는 강덕수가 운영하는 비밀 아지트의 위치도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강덕수는 그곳에서 마약 거래와 불법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다. 소라 아빠는 그곳을 습격하려 했지만 강덕수에게 발각되어 결국 살해당했던 것이다. 지킴이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탈출했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소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소라는 아빠의 수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빠가 이토록 거대한 범죄 조직과 싸우고 있었다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빠의 억울한 죽음과 지킴이의 고통에 대한 강렬한 복수심을 느꼈다. 저희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소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강덕수는 경찰 내부에도 자신의 수하를 심어 놓았을 거야.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할머니는 소라 아빠의 오랜 동료이자 믿을 수 있는 형사에게 연락했다. 형사는 소라 아빠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강덕수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쉽게 수사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형사에게 소라 아빠의 수첩과 지킴이의 존재에 대해 설명했다. 형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강한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강덕수를 잡는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소라는 지킴이의 옆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아빠의 수첩을 다시 살펴보았다. 수첩에는 아빠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소라야, 아빠는 널 믿는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소라는 아빠의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빠의 유지와 지킴이의 고통을 갚아주기 위해 반드시 강덕수를 잡아야 했다. 소라와 할머니, 그리고 지킴이의 작은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모든 것을 목격하고 진실을 아는 충직한 지킴이가 있었다. 소라는 아빠의 수첩과 지킴이의 존재가 강덕수를 향한 진실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할머니와 그녀는 아빠의 오랜 동료이자 믿음직한 형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형사는 소라 아빠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강덕수의 막강한 권력과 교활함 때문에 쉽사리 손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소라의 용감한 결심과 지킴이의 충직함에 감동했고 기꺼이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형사는 소라의 아빠가 마지막으로 강덕수의 비리를 파헤치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아빠는 죽기 전 지킴이와 함께 강덕수의 비밀 아지트를 알아내고 그곳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지킴이는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유일한 증인이었다. 녀석의 기억 속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며칠 후 형사는 솔에게 연락해 아빠가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항구 창고였다. 버려진 듯 보이는 창고는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강덕수의 어둡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소라는 할머니와 형사, 그리고 지킴이와 함께 창고로 향했다. 지킴이는 창고에 다가갈수록 불안한 듯 낑낑거렸지만 소라의 손길에 이내 진정되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곳이 자신의 과거와 아빠의 죽음이 얽혀있는 장소임을 아는 듯 비장했다. 창고는 낡고 허름했지만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덕수가 여전히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형사는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는 잠입할 만한 틈을 찾으려 했지만 창고는 견고하게 잠겨 있었다. 그때 지킴이가 낑낑거리며 창고 뒤편에 작은 문을 가리켰다. 문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굳게 잠겨 있지는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듯했다. 형사는 지킴이의 안내에 따라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 안은 넓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낡은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불법적으로 거래된 마약과 위조 지폐들이 가득했다. 강덕수의 비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지킴이는 냄새를 맡으며 창고 안을 돌아다니더니 한쪽 벽면에 멈춰 섰다. 녀석은 컹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벽을 긁기 시작했다. 소라는 지킴이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형사는 지킴이의 행동에서 어떤 의미를 읽었다. 형사는 지킴이가 가리키는 벽을 살펴보았다. 벽은 낡고 허름했지만 자세히 보니 벽돌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다. 형사는 튀어나온 벽돌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으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벽돌이 빠져나왔다. 벽돌 뒤에는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공간 안에는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드리워져 있었다. 형사는 철제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다. 형사는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지킴이가 낑낑거리며 상자 위로 올라섰다. 녀석은 상자 위에 발을 올리고 특정 부분을 긁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비밀번호라도 알려주려는 듯 형사는 지킴이의 행동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는 지킴이가 긁는 부분을 따라 상자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잠금 장치가 열렸다. 형사는 놀라움과 함께 감탄했다. 이 녀석 정말 똑똑하군.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 상자 안에는 낡은 USB와 함께 소라 아빠의 마지막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낡고 헤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글자들은 선명했다. 일기장에는 아빠가 강덕수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강덕수가 얼마나 잔혹하고 교활한 인물인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아빠는 강덕수가 마약 밀매 조직과 연루되어 있으며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여 해외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조직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었다. 아빠는 이 모든 증거들을 USB에 담아 세상에 폭로하려 했지만 강덕수에게 발각되어 결국 살해당했던 것이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폭로하지 못한다면 나의 딸 소라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소라야, 아빠는 널 믿는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소라는 아빠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고 진실을 밝히기를 원했던 것이다. USB에는 강덕수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다. 비자금 내역, 마약거래 장부, 인신매매 조직원들의 명단과 사진, 그리고 강덕수가 직접 지시를 내리는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덕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였다. 소라는 지킴이를 꼭 끌어안았다. 지킴이는 그녀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아빠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준 영웅이었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맹렬한 결의로 빛났다. 녀석은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강덕수에게 복수하려는 듯 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덕수의 부하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지킴이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창고를 다시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소라는 형사에게 USB와 일기장을 건넸다. 어서 이 증거들을 가지고 도망치세요. 저는 지킴이와 함께 그들을 막을게요. 소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형사는 소라의 용감한 결심에 놀랐지만 그녀의 말을 따랐다. 그는 USB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창고 뒤편의 작은 문으로 향했다. 지킴이는 강덕수의 부하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마자 맹렬하게 짖으며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은 강덕수의 부하들이 은지와 형사를 쫓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소라는 지킴이의 용감한 행동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지킴이의 곁에 서서 강덕수의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들은 절대로 이 진실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아빠와 지킴이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는 숲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강덕수의 부하들은 소라의 용감한 행동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그 틈을 타 형사는 창고를 빠져나와 경찰에 연락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강덕수의 부하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소라는 지킴이의 옆에 서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아빠와 지킴이,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피해자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잊혀진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진실의 빛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항구 창고에서 탈출한 후 소라의 심장은 여전히 맹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강덕수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을 때의 아비규환 같던 상황은 그녀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재된 강인함을 일깨웠다. 아빠의 일기장과 지킴이가 찾아낸 USB는 이제 형사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것은 강덕수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소라는 할머니와 지킴이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형사는 증거물을 확보한 뒤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강덕수의 비리를 폭로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강덕수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교활함으로 모든 증거를 무력화하려 할 것이었다. 며칠 후 뉴스는 강덕수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업 확장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려 했고 동시에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애썼다. 경찰은 형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덕수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렸다. 강덕수가 경찰 내부에도 자신의 수하를 심어 놓았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소라와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소라야, 네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소라 아빠가 강덕수에게 협력했던 고위 인사들의 명단을 비밀리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것은 아빠의 수첩에도 기록되어 있었지만 강덕수의 부하들이 강탈해 갈 때 분실되었을 수도 있었다. 소라는 지킴이의 옆에 앉아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지킴이는 불안한 듯 낑낑거렸지만 녀석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간절했다. 소라는 지킴이에게서 묘한 영감을 얻었다. 지킴이는 아빠와 함께 모든 것을 목격했다. 녀석의 기억 속에 또 다른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소라는 지킴이를 데리고 아빠와 함께 자주 산책했던 숲속 길을 걸었다. 지킴이는 숲속을 냄새 맡으며 돌아다니더니 한 낡은 나무 아래에 멈춰 섰다. 녀석은 컹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소라는 지킴이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녀석의 눈빛에서 어떤 확신을 느꼈다. 지킴이는 땅 속에서 낡고 녹슨 철제 상자 하나를 파냈다. 상자 안에는 비닐에 쌓인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있었다. 다이어리는 물에 젖어 얼룩져 있었지만 글자들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소라는 다이어리를 펼쳐들었다. 그것은 아빠의 다이어리였다. 아빠는 자신의 수사 기록과 함께 강덕수의 비리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약점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다이어리에는
강덕수와 그의 공범들이 해외로 빼돌린 막대한 비자금의 흐름까지 담겨 있었다. 특히 다이어리에는 강덕수가 운영하는 또 다른 비밀 아지트의 위치가 그려져 있었다. 그곳은 낡은 선박수리 공장이었다. 아빠는 그곳에서 강덕수의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었다. 아빠는 그곳을 습격하려 했지만 강덕수에게 발각되어 결국 살해당했던 것이다. 소라는 다이어리를 읽으며 몸을 떨었다. 아빠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지킴이는 아빠가 마지막까지 다이어리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했다. 녀석은 아빠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고 솔에게 전하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견뎌냈던 것이다. 그때 숲속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덕수의 부하들이 숲속을 수색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소라는 지킴이와 함께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덕수를 향한 맹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강덕수의 부하들은 숲속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은지와 지킴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소라는 평화의 안내를 받아 숲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평화는 녀석의 뛰어난 후각으로 부하들을 따돌리며 소라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소라는 숲속에서 형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아빠의 다이어리에서 찾은 모든 증거들과 강덕수의 비밀 아지트 위치를 알려주었다. 형사는 소라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감탄했다. 소라야, 네가 해냈구나. 이건 강덕수를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형사는 즉시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과 언론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소라의 휴대폰이 꺼졌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었다. 소라는 당황했다. 강덕수의 부하들은 점점 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라는 지킴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킴이는 녀석의 눈빛에서 어떤 결의를 읽었다. 소라는 지킴이의 곁에 서서 강덕수의 부하들을 기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아빠의 유지와 납치된 아이들을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킴이의 목줄을 꽉 쥐었다. 지킴이도 소라의 결심을 아는 듯 녀석의 몸을 바짝 붙였다. 강덕수의 부하들이 소라와 지킴이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겨우 이런 꼬마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나 어림없지. 그들은 소라를 향해 달려들었다. 소라는 지킴이의 옆에 서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아빠의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소리쳤다. 당신들은 절대로 진실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아빠와 지킴이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숲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지킴이는 소라의 옆에서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강덕수의 부하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은 그들이 솔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소라는 지킴이의 용감한 행동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녀석은 그녀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강덕수의 부하들은 지킴이의 공격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녀석은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하며 솔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그 틈을 타 소라는 숲속으로 깊이 숨어들었다. 그녀는 지킴이가 다칠까봐 두려웠지만 그녀는 강덕수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증거를 전달해야 했다. 소라의 마음속에는 강덕수를 향한 맹렬한 분노와 함께 아빠와 지킴이를 향한 깊은 사랑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반드시 강덕수를 잡고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것이었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숲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빠의 유산과 충직한 지킴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숲 속 깊은 곳, 은지와 지킴이의 필사적인 도주는 계속되었다. 뒤에서는 강덕수의 부하들이 끈질기게 추격해왔지만 지킴이의 뛰어난 후각과 숲에 익숙한 은지의 민첩함 덕분에 그들은 쉽사리 따라잡히지 않았다. 은지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에 든 아빠의 다이어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반드시 세상에 밝혀야 했다. 하지만 숲은 광활했고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은 더욱 희미해졌고 은지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지킴이 역시 지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덕수의 부하들은 여전히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고 그들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다. 그때 은지의 뇌리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선박 수리공장, 아빠의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던 강덕수의 비밀 아지트였다. 그곳은 강덕수의 범죄 소굴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가장 취약한 장소일 수도 있었다. 강덕수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방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은지는 강덕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소라는 지킴이와 함께 선박 수리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은 도시 외곽의 낡은 항구에 위치해 있었다. 밤의 항구는 인적이 드물었고 거대한 선박들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공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은지는 지킴이의 도움을 받아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공장 안으로 잠입했다. 공장 안은 어둡고 음산했다.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휘발유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공장 안에서는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덕수와 그의 부하들이 마약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은지는 지킴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공장 안을 탐색했다. 지킴이는 냄새를 맡으며 은지를 이끌었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고 마치 아빠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듯했다. 그들은 공장 깊숙한 곳에서 강덕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거대한 테이블에 앉아 마약 꾸러미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이 가득했다. 젠장 누가 감히 내 비밀을 캐내려 하는 거야. 그 망할 개와 꼬마 계집을 당장 잡아와 강덕수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은지와 지킴이가 가진 증거들이 세상에 폭로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은지는 강덕수의 대화를 듣고 몸을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빠의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강덕수에게 다가갔다. 지킴이는 은지의 곁에 바싹 붙어 으르렁거렸다. 강덕수 은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공장 안에서 크게 울려 퍼졌다. 강덕수는 은지의 목소리에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은지를 보자마자 크게 뜨였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은지가 이곳까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듯했다. 은지, 강덕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은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듯했다. 네가 감히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네 아빠처럼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섬뜩한 살기를 담고 있었다. 당신이 제 아빠를 죽였죠. 그리고 지킴이를 학대했어요.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거예요. 은지는 강덕수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강덕수를 향한 맹렬한 복수심에 이를 악물었다. 강덕수는 은지의 말에 비웃으며 말했다. 증거도 없는 꼬마 계집이 뭘 할 수 있다고. 네 아빠처럼 헛된 짓은 하지 마라. 그는 은지의 손에서 다이어리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 지킴이가 강덕수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강덕수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강덕수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지킴이를 떼어내려 애썼지만 녀석은 끈질기게 매달렸다. 지킴이의 눈빛은 강덕수를 향한 증오로 가득했다. 녀석은 아빠의 복수를 하려는 듯했다. 강덕수의 부하들이 지킴이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은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빠의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공장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경찰에 연락해야 했다. 공장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형사가 경찰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은지는 희망을 품고 달렸다. 강덕수는 지킴이를 겨우 떼어내고 공장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젠장 저 망할 것들을 당장 잡아와 증거를 빼앗아야 해.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은 은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은지는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그녀의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그녀는 결국 강덕수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은지의 손에서 다이어리를 빼앗으려 했다. 은지는 다이어리를 꽉 쥐고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빠의 마지막 흔적을 지켜야 했다. 그때 지킴이가 다시 나타났다. 녀석은 몸에 상처를 입은 채였지만 맹렬한 기세로 강덕수의 부하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은 그들이 은지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지킴이의 용감한 행동은 강덕수의 부하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그 틈을 타 은지는 다시 몸을 일으켜 달렸다. 그녀는 경찰차가 있는 방향으로 전력 질주했다. 지킴이는 그녀의 뒤에서 맹렬하게 짖으며 강덕수의 부하들을 막아섰다. 녀석은 자신의 몸을 던져 은지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곧 경찰차의 불빛이 은지의 시야에 들어왔다. 은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경찰차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경찰차 앞에 섰고 아빠의 다이어리를 품에 안은 채 쓰러졌다. 경찰들은 은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강덕수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강덕수는 자신의 모든 죄가 세상에 알려질 것을 직감한 듯 절규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은지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은지는 지킴이에게 달려갔다. 지킴이는 지친 듯 쓰러져 있었다. 녀석의 몸에는 몇 군데 상처가 나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은지를 향한 충성심과 함께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은지는 지킴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평화야. 고마워. 네가 진짜 영웅이야. 지킴이는 은지의 손길에 낑낑거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은 그녀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은지의 작은 어깨에 놓여있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다. 아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강덕수의 모든 악행이 밝혀졌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어린 소녀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 승리한 순간이었다. 선박 수리 공장을 뒤덮었던 사이렌 소리와 경찰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새벽이 밝아오면서 점차 고요해졌다. 강덕수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의 추악한 범죄들은 낱낱이 세상에 드러났다. 은지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지킴이의 곁을 지켰다.
지킴이는 지친 듯 숨을 헐떡였지만 녀석의 눈빛은 은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녀석은 이제 편안한 듯 은지의 손을 핥았다. 지킴이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녀석의 상처는 깊었지만 수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말했다. 은지는 지킴이가 회복되는 동안 매일 병원을 찾아 녀석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은지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은지는 지킴이의 몸에 난 흉터를 보며 아빠를 떠올렸다. 아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강덕수의 악행이 마침내 심판받았다는 것을. 강덕수는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의 비자금 장부, 마약거래 장부, 인신매매 조직원들의 명단과 사진, 그리고 아빠의 다이어리에서 나온 모든 증거들은 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지킴이가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유일한 증인이라는 사실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언론은 강덕수의 만행을 대서특필했고 전 국민은 그의 잔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덕수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은폐하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은지 아빠의 동료 형사는 강덕수의 비리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언론은 여론을 통해 강덕수를 압박했다. 결국 강덕수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 기업은 해체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박미영을 비롯한 그의 공범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은지의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엄마는 그동안 은지를 지키기 위해 숨죽여 지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딸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딸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은지는 더 이상 어둡고 내성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불의에 맞설 줄 아는 강인한 소녀로 성장했다. 지킴이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녀석은 이제 은지의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녀석은 더 이상 채묶여 잔인하게 끌려가던 불쌍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행복한 개였다. 은지는 지킴이의 목줄을 쓰다듬었다. 더 이상 쇠사슬이 아니라 은지와 엄마의 사랑이 담긴 예쁜 목줄이었다. 은지는 지킴이와 함께 아빠가 돌아가신 그 길을 다시 찾았다. 과거에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아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은지는 길게 앉아 평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화는 은지의 옆에 엎드려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은지는 눈을 감고 아빠를 떠올렸다. 아빠는 늘 그녀에게 용기와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아빠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은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아빠의 딸로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어두운 그림자는 마침내 걷혔다. 은지의 작은 용기와 지킴이의 충직한 사랑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은지는 이제 평화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찬 강 같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강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작은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은지는 지킴이와 함께 세상의 작은 생명들을 지키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어린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삶은 모든 이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